자, 두 글자. 집합. 집합. 자, 집합. 얘들아, 수학에서 이제 새로운 숫자 같은 거 말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 겁니다. 모양이야. 얘들아, 집합이라는 걸 배울게요. 근데 얘들아, 집합의 뜻이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자, 애매하지도 않고요. 애매한 표현 같은 게 아니고 모호하지 않은 경계가 뭔가 모호해. 경계선이 약간 어떤 사람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좀 모호한 느낌.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은 대상에 특정이라고 할게요. 특별히 정해진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이제부터 집합이라고 합니다. 쌤 길게 말하셨네요. 어차피 여러분 집합은 뜻을 뭐 거추장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자, 애매하면 안 됩니다. 모호해서도 안 돼요. 애매모호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딱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적당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내가 모임 하나 만들어 볼게. 한국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들어봤을 때 이 말 명확합니까? 수학을 잘한다가 뭐예요? 올림피아드 나가야 뭐 잘하는 겁니까? 뭐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 6점. 수학 잘한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명확해야 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애매한 표현입니다. 괜찮습니까? 뭐가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들의 모임. 산? 이것도 뭐하죠? 어떤 사람은 한라산 높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명쾌하고 딱 모을 수 있겠네.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래서 애매한 기준이 들어있거나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런 표현들이 나왔으면 집합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얘기했죠. 거기 보기문 읽어보실래요? 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명확하죠. 1, 2 모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큰 자연수의 모임. 큰 자연수가 100부터 큰 거예요? 1000만부터 큰 거예요? 1억부터 큰 겁니까? 경부터 큰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장이었을 때 명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야 집합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럴 때 그 집합을 이제부터 뭐라고 볼 거냐면 집합이 맞다면 이제부터 기호로 씁니다. 자, 기호야. 자, 따라오자. 그 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열고 어떤 것들을 쉼표를 기준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 처음과 괄호 닫으면서 끝을 알려주는 이런 중괄호 기호로 쓸 거예요. 집합은 이제부터 중괄호 기호입니다. 괜찮습니까? 기사님, 쌤! 3보다 아까 써있는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말을 기호로 형성할 거예요. 그 말에 들어가는 걸 괄호 열고 듣고 있니? 모으면 됩니다. 누구죠? 이 말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요. 그리고 닫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괄호 열고 닫으면 이걸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항상 써줘야 돼요. 중괄호가 없다? 그 집합 아닌 거예요. 오케이? 집합은 일단 기호로 쓸 때 처음과 끝을 나열하는 중괄호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과 각각을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번 그 집합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것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원소라는 거 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원자일 때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요? 원소. 근데 그때 우리 그러면 집합을 주로 대문자로 선언하고 괄호 열고 1, 2로 만들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이라는 것은 속하고 있습니다. 1, 2 집합한테. 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자, 삼지창 알아요? 삼지창? 그리스 뭐 제우스가 쓰고 있는 삼지창 뾰족하잖아요. 자, 어떤 원소를 삼지창 꽂으면서 집합에 넣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은 이 집합에 속하고 있다, 들어있다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3은
들어있다 1, 2 집합에게 이거는 빗금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속하지 않는다를 이제부터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끼리 약속이야. 괜찮니? 삼지창 기호 이거 이름이 없어요. 진짜 이름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학자들 이름을 물론 영어로는 있는데 저희는 그냥 삼지창 기호 또는 종속 기호라고 되나? 종속이 뭔지 아니? 뭐 노예와 주인 뭐 이런 거 종속인 거 막 이렇게 종속 기호라고 부르는데 속한다라고 읽어야 돼요. 1은 속한다, 1, 2 안 돼. 이 집합에게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소속한다, 소속한다, 속한다. 3은 1, 2한테 속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2는요? 속한다, 1, 2 집합에게. 이렇게 이거 맞는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뭐라고 되냐면 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원소들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집합 A, B, C 적당한 집합을 모았을 때 어떤 원소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다라는 걸 이렇게 적기로 합니다. 삼지창 기호로. 오케이? 거기 책에 보시면 이거에 어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쓸까요? 좀 억지스럽긴 해요. 엘리먼트 아세요? 엘리먼트. 원소예요. 말 그대로 영어. 그거의 앞글자를 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알려주는 게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둥근 기호 씁니다. 1을 둥글게. 이해됩니까? 1을 둥글게 쓴 거야. 오케이? 거기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집합 A가 대문자 A의 집합 A의 어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삼지창 기호, 소속 기호, 종속 기호로 적기로 한다. 그리고 원소가 아닐 땐 빗금을 그어준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따라옵니까? 오케이? 어렵나요? 그냥 약속을 하자고. 집합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것인데? 모을 수 있는 그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부르자. 근데 얘들아, 그럼 집합들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부터 원소라고 부르고 여기 덩어리를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집합 전체를. 자, 근데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집합의 표현 방법. 그게 세 가지를 외울 겁니다. 자, 표현 방법 세 가지. 이름도 외우자.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겁니다.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 나열법. 얘들아, 이것도 이름 자체에 뜻이 써 있어요. 원소 나열법 뭐겠습니까? 원소 나열법.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합 소개할 때 라지 A라고 쓰고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집합은 주로 대문자로 씁니다. 집합은 같다. 바로 괄호 열고 그냥 그 집합에 들어맞는 원소들을 빠짐없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ABC. 괜찮습니까? 그냥 빠짐없이 원소 쉼표, 원소 쉼표, 원소 쉼표, 원소 괄호 닫고 이걸 그냥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쌤, 저는요 이런 집합 안 보고 싶은데요. 잘 들어봐. 자연수 12에 약수의 모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자, 집합 만들자. 원소 나열법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 12의 약수의 모임. 중괄호 열고 원소 나열법 이거예요. 그냥 싹 다 나열한 나열. 끝났을 때는 괄호 닫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쌤,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좀 번거롭고 손이 아픈데요? 손이 아파요. 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도 됩니다. 조건 제시. 자, 뭐냐면 조건 제시법 이거야. 잘 들어야 돼. 집합을 만들 때 중괄호 열고 대표 문자 하나만 적고 바를 그립니다. 막대기예요. x 바라고 읽을 거야. x 바. 그리고 여기를 x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설명 걸어놨죠. 이것도 약속하자는 인정하는 거야. x 바. 이 막대기 뒤에 그 x 문자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도 집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문자를 두고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쌤, 저는요 12의 약수 모임을 원소 나열하기 싫은데요? 그럼 다른 거 쓰면 돼요. 간접적으로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x 바. 괜찮습니까? x
막대기 긋고 이 막대기 뒤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 이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놈은 x는 설명문 12의 약수. 괄호 닫아주시면 이것도 집합 표현으로 봅니다.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얘랑 얘 같은 말인 거예요. 1, 2, 3, 4, 62 1, 2, 3, 4, 62를 해석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학자 이름이 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야.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뭡니까? 수학자 이름 맞다. 미안해.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대요. 갑자기 베토벤이 떠오르네. 어쨌든 벤. 그냥 수학자 중에 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이어그램 뭔지 아세요? 다이어그램이 영어로 뭐예요? 디아그램 이었나요? 디아그램, 다이어그램. 이게 그냥 도형이에요. 그냥 영어 다이어그램이 그냥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벤의 도형인데요. 자, 벤 다이어그램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집합을 설명할 때 원을 그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내부에 원소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난 말하고 있는 거야. 집합인데, 자, 원을 그리고 그 원의 내부에 원소를 띄엄띄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근데 이 집합을 A라고 주면 A, 그때 A는 이렇게 울타리로 감싸듯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울타리인 거예요. A라는 울타리 안에 이런 원소가 들어있어요를 띄엄띄엄 적어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럴 수 있겠나요? 자, 첫 번째 단순 나열 원수 나열법이에요. 중괄호 열고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제시법. 다 쓰기 귀찮을 때는 X가 만족하는 설명을 적어줍니다. 또는 벤 다이어그램 원을 그려놓고 그 집합 내부에, 그러니까 이 대문자 안쪽에 그 원소들을 싹 다 나열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할만한가요? 오케이. 한 가지 설명하고 다음 풀게 잠깐만.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건 세 가지 표현법이 있고 이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또는 집합에서의 관습이에요. 관습적인 수학자들의 패턴인 첫 번째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얘들아, 만약에 집합에 원소가 중복되거나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는 무조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집합에서의 관습이에요. 선생님, 저 집합 만들어 볼게요. 괄호 열고 1, 1, 1, 2, 3, 4요. 그러니까 너의 의도는 알겠어. 이런 게 들어있구나를 설명하고 싶구나. 이런 집합이 있어. 근데 1을 3번이나 썼네?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에 한 번 들어있고 2, 3, 4 원소도 있긴 한데 1을 3번까지 쓰지 않고 뭐 하자? 여러 번 등장하는 원소는 딱! 한 번만 쓰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1, 2, 3, 4 적어주시면 돼요. 중복되거나 여러 번 등장하면 한 번만 적어주세요. 오케이? 여러 번 있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한 번만 적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에서는 숫자의 빈도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빈도 같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번수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힘든 얘들아. 숫자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쌤 저 집합을 4, 3, 1 만들래요. 4, 2, 3이랄까요? 쌤 저는요 1, 2, 3, 4 만들래요. 어떤 집합의 모양들이 있을 때 이 내부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같은 집합으로 볼 건데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게 보는데 같은 걸로 취급하자는 거야. 또라이처럼 갑자기 사사비를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적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근데 상관없지만 주로 1, 2, 3, 4라는 오름차순으로 숫자 커지는 방향으로 적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수학자들이. 상관없어요. 같은 거예요. 1, 2, 3, 4는 4, 3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아니면 2, 1, 3, 4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커지는 방향으로. 세 번째, 기사님, 얘들아,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때는 중간에 앞에 3개 정도, 뒤에 2-3개 정도 적으면서 점점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수가 너무 많을 땐 싹 다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점점점이라고 씁니다. 자, 예를 들어 x 바 x는 100 이하의 짝수 느낌이요 라고 집합을 만들어 버릴게. 그럼 이거 원수 내법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원수 내법 바꾸면 괄호 열고 아니 귀찮아 얘들아. 다 쓰는 거 귀찮지.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쓰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자? 너무 숫자가 많다 싶으면 앞에 2-3개 정도만 적고 점점점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수들은 좀 적어줘야 돼요. 뭘까요? 한 2개 정도 적자. 98? 100 이렇게 닫아주셔도 인정하겠다. 중간에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걸 써준 겁니다. 괜찮아요? 다들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졸린 건가? 그래,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자. 그래서 다음 주 넘겨볼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합들 여러 개 예시를 봐야 됩니다. 자, 기억 니은 티귿 막 보시고요. 집합이 맞는 거 찾아보세요. 중괄호 열고 닫아 있는 형태를 이제부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말로 적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있는 대로 고르고 집합이 맞다면 원소까지 구하래. 그 집합에 들어가는 적당한 원소들을 다 구해보세요. 그다음 291번은 삼지창 기호를 쓰면 됩니다. 둥근 기호를 쓰면서 가운데 짝대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둥글게 쓰고 짝대기 써주면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위치가 달라요. 무조건 왼쪽을 원소로 고정합니다. 원소 자격이 어떤 수거나 물자를 원수가 쓰면 원소가 이렇게 무조건 오른쪽으로 섭니다. 집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반대로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벌어지는 방향에 들어있어요. 벌어지는 방향으로 들어있어요. 아닐 땐 짝대기 그어주면 되고요. 좋아요. 소속한다, 소속하지 않는다. 소속한다로. 그다음 292번은 집합을 말로 설명할 때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준 겁니다. 원소나열법, 나열, 조건 제시법, 벤 와이어를. 원소를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못 써요. X 바 중괄호 열고 X라는 대표 문자를 적는 주로 X를 많이 씁니다. X 바 변수처럼 변하는 수인데 뒤에 있는 설명이 없도록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92번은 따로 써드리면 중괄호 열고 2, 3, 5, 7만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2, 3, 5, 7 4개 쓰는 것도 귀찮은데요? 그러면 설명을 적으세요. X 설명,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면서 소수인 거 이렇게 답으시면 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면 돼? 집합의 이름을 울타리 위에 적어요. A 울타리 원처럼 됐습니까? 여기다가 나열 쓰면 또 같은 말로 보는 벤 다이어그램. 자, 그 다음에 이제 293번은 앞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 하고 줄 건데, 얘들아, 앞에 내용 뭐냐면, 이 121쪽에 3번 박스거든?
바로 뭐라고 나와 있니? 자, 집합의 분류. 얘는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어떤 집합들도 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집합의 맛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원소의 개수에 맞춰서 분류할 거예요. 원소의 개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집합 중에서 하나 받아들입시다. 바로 오케이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한 글자가 없습니다. 자, 007방 어쨌든 공집합이. 여기서의 공은 그 한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어있을 공이거든요. 비어있을 공이에요. 뭐 있지? 공허하다 이런 표현 알아요? 공허하다, 공허하다. 오케이. 진공 상태다 이 공. 그러니까 비어있을 그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집합 맞는데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자, 비어있는 집합을 이제부터 기호를 씁니다. 자,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 씁니다. 그리고 얘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집합 맞는데 원소를 쓸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집합이에요. 공집합.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괄호는 들어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를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약속하자. 짝대기 그어주면 되고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자, 그러면 일단 공집합을 따로 별도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에 얘들아 1번은 뭐냐면 자 유한집합의 뜻이 뭐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게 뭘까요? 이름 자체 써있네요. 네, 원소의 개수가 유한일 때 유한계라고 할게요. 1개, 2개, 3개, 100개, 1000개, 10,000개 셀 수 있을 때 오케이? 셀 수 있는 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두 번째, 무한집합은 뭘까요? 모아봤더니 모아봤어. 근데 셀 수 없이 많아요. 즉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렇습니까? 또는 유한계가 아닐 때. 다시 한번 유한적이지 아닐 때를 그냥 수학자들은 무라고 써요. 무한집합. 괜찮습니까? 없을 무예요. 한계가 없어요. 한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없이 나아가는 없는 무한집합을 약속합니다. 괜찮습니까? 유한집합이 뭐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몇 개 없을 때 다음은 무한집합은 졸래 많아요.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무한집합의 예시. 너희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딱 6글자면 충분해. 자연수의 모임. 상상해보세요. 명확하긴 하죠? 자연수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될까요? 1, 2, 3, 4 막 하다가 보면은 무한집합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정수의 집합 무한집합입니다. 오케이? 유리수의 집합 무한집합. 괜찮습니까? 그것들이 다 무한집합에 소속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을 얘들아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얘들아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괄호 열고 여기다 앞에다가 n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읽을 땐 na입니다. na. 자 근데 얘 뜻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넘버 오브 a예요. na인데 즉 말 그대로 a의 개수를 na라고 적고 뜻이 뭐냐면 a라는 집합을 열어봤더니 원소가 총 몇 개인지 원소의 총 개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거예요. 야, 내가 a를 1357구라는 집합으로 일단 설정할게. 그럼 이 집합에 마치 무게를 재는 거예요. na 몇 칩니까? 그냥 보면서 na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짜리니까 na는 5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 원소의 개수를 읽어라요. 그 집합의 원소의 총 개수 5개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만약에 공집합이면 어떻게 될까? 공집합의 개수를 세시오. n 공집합 말은 돼요. 왜냐면 집합의 어떻게 개수입니까? 뜻이 뭘까요? 공집합의 원소를 세라. 뭐라고 적으면 될까? 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을 na라고 부르고 네. 원소의 개수를 영어로 쓴 거구나. 영어로 쓴 거예요. na. 좋습니다. 자, 한번 다음 쪽 풀어볼까요?
참고로 얘들아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공집합도 비어있지만 연계니까 연계도 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한기로 봅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으로 봅니다. 하나의 종류인 거죠. 유한이라는 개수에 공집합도 들어있는 거. 한번 아래문제 풀어볼까요? 네, 293번 맞아요. 미안해. 각각의 준거를 안쪽을 읽어봤을 때 나열할 수 있으면 이거죠. 읽어봤을 때 불가능한 집합도 공집합인 거예요. 불가능한 집합? 원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으로 읽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다 되신 분들은 바로 채점해 보시고요. 바로 뒤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되신 분들은 바로 옆에 문제도 푸셔도 돼요. 필수 문제 1번, 2번 쉽거든요. 채점까지 하고 넘어갈까? 빠른다 있습니다. 혹시. 이건 5랑 이거 되나요? 네? 5개예요? 5개, 5개. 배워서. 아니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5가 맞네요. 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2, 4, 6, 8. 제가 이거 10개, 10개까지. 자, 있으면 채점이 되면 뒤에 빠른 거 있는 거예요. 채점 하고 넘어갑시다. 채점 뒤에 다른 거 있어요. 다 맞고 오답할 거 없는 분들 바로 옆에 내려주세요. 여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좋구나. 공집합도 돼. 유한도 그래. 공집합도 돼.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유한계예요. 그래가지고 자, 옆에 내용 보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집합의 뜻이고 필수 문제 2번은 소속 기호, 소속된다는 기호를 상지창 구부리듯이 씁니다. 괜찮습니까? 구부리듯이. 얘들아 그럼 295번 바로 되겠니? 어떻게 돼요? 집합이 되는 것들 모두 구하시오. 작은 홀수의 모임은 일단 말이 안 돼요. 누가 작은 거죠? 홀수 중에서 일단 뭐 애매하죠? 탈락. 이거는요. 제주도에 예전에 제주도 뭐 이상한 뉴스 올라왔던 유명 식당에서 막 음식 이상하게 팔고. 어쨌든 평점이 4.5점이 유명한 거야? 뭐야? 모르겠어. 난 모르겠단 말이야. 2번은 애매하죠? 애매모호합니다. 3번도 노래를 잘하는 느낌의 사람들. 전 아닙니다. 확실한 건. 네. 어쨌든 애매해요. 그럼 4번, 5번이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4번, 5번은 아무리 읽어봐도 반박할 수가 없죠.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4번, 5번이 집합 맞고요. 얘들아 혹시 296번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집합으로 만들면 그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 거고 원소 기호를 적어봤을 때 옳지 않은 거라 보는 거 한번 구별해볼게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겠지. 바로 뭐가 쓰이니? 2차 부등식의 해 공식 기억나? 2차 부등식의 해 공식 바로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 시켜놓고 0이 되는 수의 사이값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정수인 것만 나열하면 대문자 A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거 네. 정답은 296번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296번 3번이 틀린 겁니다. 왜죠? 저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작다 x 빼기 6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사이값인데 작을 때 사이값이야. 0, 2랑 6이야. 그럼 여기에 정수는 숫자를 세우면 2, 3, 4, 5까지만 들어가니까 A를 만들면 바로 열고 3, 4, 5 이게 이제 A의 정체라서 3은 원소죠? 4도 원소입니다. 5도 원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은 들어맞지 않죠. 여기 2가 들어있나요? 이게 안 들어있어요.
다음 쪽. 얘들아,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일단 내용 읽어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집합의 네 글자. 표현 방법이야. 근데 표현 방법 총 3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조건 제시법이 중요해요. 이건 조건 제시법은 말을 읽고 해석해야 되거든. 대체 뭐지 하면서 그 들어가는 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얘들아, 필수 문제 4번. 필수 문제 4번의 표현을 좀 알아야 돼요. 얘들아, 필수 문제 4번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거야. 가보자. 얘들아, 기존에 있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또 집합. 집합의 집합.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만약에 집합이 A가 적혀 있다고 칠게. A 뭐야? 소개돼 있지. 뭐라고 소개돼 있어? 이 소리 사. 0, 1, 2. 뭐야, 3개밖에 없네. 자, 그런 집합이 있다고 치자. 자, 근데 이 집합으로부터 자, 대문자 B를 소개해 볼게. 자, B는 뭐야? 괄호 안쪽 잘 읽어야 돼. 모은다. 자, 모은다야. 뭐의 모임이니? 짝대기 앞에를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짝대기 앞에 뭐 있습니까? X인가요? Y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를 주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X가 아니라 X 플러스 Y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를 모은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설명 간결해요. 뭡니까? 바로 각각은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뜻이 뭐겠어? 합한수들의 모임인데 설명문. 그 각각은 A에 들어있다랑 들어있대. 괜찮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거기 색처럼 뭐 하면 되냐면 표를 그려보는 거야. 일단 표를 그려보자.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야. 여기는 X가 들어갈 적당한 수 원소들 Y야. 근데 X가 A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0이거나 1이거나 이면은 소속하겠죠. 그래서 X가 될 가능성은 0, 1, 2야.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야. Y는 A에 속하기만 하면 돼요. 소속한다. Y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속하려면 얘 아니면 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이 될 수 있는 표를 나열한 후에 뭐하자? 교차하는 자리에 원하는 수를 적으면 돼요. 원하는 수. 지금 뭘까? 곱하기를 물어봤어? 더하기를 물어봤어? 더한 수를 물어봤으니까 교차하는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더하기.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0. 도와주세요. 1, 2. 여기는요? 바쁜 발보 진짜. 빨리 쉬고 싶다. 좀 다시 해야 되나? 자, 근데 그럼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원소들이지. 자, 근데 그 원소들을 다 더한 것들을 모아라니까. 모아, 주면 겹치는 원소가 몇 개 있죠? 0, 1, 1, 2, 2 겹치는 거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지? 집합을 읽을 땐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기로 한다니까. 알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되고요, 1 되고요, 2 되고요, 3 되고요, 4 됩니다. 오케이? 아마 다음 거 문제 C는 아마 곱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집합의 뜻을 아셔야 나열할 수 있는 거니까 방금 했듯이 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시간 드릴게요. 297번, 298번 둘 다 해보자. 중괄호 열고 X 막대기가 있으면 살짝 띄어서 읽으면 돼요. 뒤에 설명이 있구나. 첫 번째 문제는 A로부터 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B.
297번은 정답은 3번 나오십니까? 3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3, 5, 7을 모은다라는 게 3, 5, 7. 저렇게 포장하면은 x바 x는 2n 플러스 1 괄호 쉼표 쓰고 n은 1, 2, 3.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98번 어떻게 되더라? b라는 집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바로 4, 10, 16, 22 4개짜리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니? 왜냐면 a를 나열한 후에 그 다음 b를 만들면 b의 정체는 y들의 모임인데 y는 같다 3x 빼기 2니까 x를 3배 시키고 2 뺀 거예요. 그러니까 4, 10, 60, 40, 16, 22 이렇게 4개짜리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렵나요? 할만하죠? 집합이 도형 방식 너무 쉽잖아. 왜 도형 방식은 막 거리 공식 쓰고 난리 나는데 여기는 공식이 없어. 그냥 뜻만 알면 돼요. 진짜요. 자, 그다음에 옆에 내용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필수 문제 5번이고 뭐야? 주제가 주제.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를 구별할 줄 알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NA N 괄호 열고 집합이 써 있으면 뜻이 뭐냐면 집합의 개수를 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수 문제 5번 6번은 바로 읽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봤을 때 유한 느낌이 드는 것을 차례 그냥 2개, 4개 중에서 고르시면 그 내서 하나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고 그냥 끝낼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네, 이것도 좀 해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2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공집합 vs 공집합의 집합 다시 한번 공집합의 집합 이란 표현이거든요. 뭔 차이일까요? 이거 의미를 아시면 고수입니다. 얘는 텅텅 비어있는 집합인 거죠. 그다음에 공집합은 우리 기호야 기호. 텅텅 비어있는 거.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열고 아무것도 없고 닫으면 돼요. 오케이? 얘는 뭔가요? 얘 뜻이 뭐겠어요? 한 개는 들어있는 거예요. 공집합으로서. 다시 한번. 얘 뜻이 뭐라고? 못생기게 말하면 괄호 열고 괄호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랑 없는 걸 넣은 거야. 없는 상태를 넣은 새로운 집합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지. 얘는 비어있는 집합 한 개. 집합이란 놈. 얘는 집합의 집합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우리 공집합에다가 n을 붙이면 뜻이 뭐였지? 원소의 개수니까 이거는 빵이 맞아요. 진짜 빵이야. 근데 이건 뭘까요?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얘는 괄호 안쪽에 기호가 들어있어요. 기호. 못생긴 기호 한 개가 들어있죠. 한 개라고 적으셔야 돼. 차이점 알겠니? 얘는 진짜 공집합이고 얘는 가짜 공집합이에요. 가짜 공집합. 비어있는 척 하지만 하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일단 300번 문제. 그럼 유한집합으로 볼 수 있는 놈들은 누구 있어? 니은도 유한이고 디귿도 유한이에요. 셀 수 있으니까. 301번은 이거는 A, B, C를 차례대로 원소 나열시킨 후에 개수를 세보시면 NA 플러스 NB 빼기 NC는 답이 숫자로 나올 겁니다. 몇으로 나오딘가요? 5가 나오고 6도 나오신 분들이 있고 5가 나오신 분들이 있고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있고 좋아요. 그래서 301번까지 하실 건데 정답은 5가 나오죠? NA는 몇이 나와요? 해보니까 A를 싹 다 내려면 그냥 7개 나오죠. 7, 14, 21, 49까지니까 7개가 있어. NB는요? B의 원소를 세시오라는 읽으면 돼.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실수는 없잖아요. 공집합이 되고요. nC는 풀마 4로서 플러스 4 마사 2개 있으니까 F가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 더하기 0 빼기 2니까 5로 남기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요. 10분 동안 하고 인사할게요.